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의 시계는 예년보다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과 바람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수 색채가 강했던 강원도.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부터 보수 텃밭이라는 인식이 깨지고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2022년 지방선거도 안개 속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과 안정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를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원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 등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 속에 일상 회복과 안정적 삶을 찾아줄 수 있는 정책을 갖춘 인물을 찾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것. 사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찾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 졸업을 하고 나서 강릉에 많이 거주하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취업과 취업을 연계해서 뭐 주거나 이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빨리 마스크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다시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좀 소신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좀 패기 있고 활기찬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만큼 돼야지 뭐 그냥 무조건 뭐 복지해가지고 줄 수는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 아니면 가족 단위로 어린애들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데가 없고.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 면역 형성 등은 민심의 향배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0에서 90%가 대통령 선거 과정과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는 이제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코로나 수습과 관련되어진 이슈가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주민의 대변인이자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화려한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고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